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자, 물론 이제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서울시는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부 학교들만 안 치렀는지 아니면 전부 다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참 궁금한데 모의고사 이런 적정 난이도를 제대로 치르지 않을 경우에 특히 서울 지역 학생들은 이 절대평가 첫 해에 시행 첫 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통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그런 통념 속에서 또 가장 많은 이 서울 지역 학생들이 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우려가 돼요. 자 이번 고2 모의고사 아주 적정 난이도로 부산광역시 우리 교육청 주관 선생님들께서 정말 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왜냐? 자 지금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이후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죠. 자, 그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고 어제 또 절친인 수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 애들이 수학은 예전과 다름없이 혹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영어는 손 놓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학 선생으로서 자기도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절대평가 제도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던 자, 이 서울대 영어교육과의 그 교수님 한 분도 간접적으로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아이들이 절대평가 시행령 발표 이후에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쉬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평가 방식만 바뀌는 것일 뿐인데 왜 공부들을 안 할까요? 라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책이 좀 그렇죠. 이를테면 올바로 빗대어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실 5월 한 달 동안 미국 나사에서도 비행기를 띄워갖고 해봤더니 맑은 날이 이틀인가 밖에 없었고요. 매우 심각한 오염 상태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주무부처가 자 바로 그러한 공기의 질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한다는 얘기가 자 고등어를 굽게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요즘 전국의 고등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삼겹살을 굽는 게 또 많은 미세먼지가 나타나는데요. 참 미치겠습니다. 전국에 매일같이 고등어를 굽고 있는지 또 삼겹살 구이가 발생시키는 그런 미세먼지가 이렇게 전국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있는 건지 거기 또 뭐 경유차에 대한 또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자 근데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교육 문제가 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는 해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 툭 던져놓고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과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선 이게 결과가 나와야만 또 이게 또 무슨 시행착오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 뭐 그런 일들이 2010년 이후에만도 정말 많이 벌어져 왔지 않습니까? 난이도도 계속해서 현란하게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들쭉날쭉 해왔고 그것도 뭐 선택형 수능을 한다고 그랬다가 아니면 또 수능을 다시 1년 만에 이 선택형을 합쳐서 통합형으로 가지를 않나 뭐 상대평가에다 절대평가 뭐 이런 설왕설래해가면서 뭔가 개선안을 찾는데 근본적으로 전체를 고려한 개선안보다도 이게 어느 하나에만 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확증 편향된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견해를 입증하는 증거만 살펴보려고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들지 않는 이걸 갖다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그것이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이 교육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자 길게 얘기했지만 거두절미하고 짧게 결론을 내자면 절대평가, 평가 방식만 바뀔 뿐이고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난이도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것이고 그래도 뭐 90점만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90점 넘기가 쉽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리고 설령 뭐 90점 못 넘어도 무슨 서울대 같은 경우는 등급 간 격차 뭐 0.5점 정도를 한다는데 그거 뭐 무시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실제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요
이전 내가 TCC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0.01점 차이로도 여러분들은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네가 반드시 1등을 받았어야 되는데 2등급을 밀렸다는 이유로 제대로 합격하지 못하고 추가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는데 네가 만약에 영어를 1등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 합격될 수 있는데 영어가 2등급인 바람에 그 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악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해마다 벌어져 왔는데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을 통해서 자 영어 공부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방향성을 이번 모의고사에서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90점을 가로막는 문제 즉 최고 오답 유형 5개를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해주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유료 수강입니다. 그냥 무료로 그냥 회원 가입하고 듣는 동 마는 동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돈을 내고 결제를 하고 교재도 구입을 하고 수업을 받은 학생들로서 대한민국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가장 많은 수강 기록을 가져왔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인데다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이만 들은 게 아니라 자 내가 2002년 메가스터디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가장 많은 만점자와 1등급을 배출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절대평가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자 원래 이렇게 6월, 9월 고등학교 2학년 평가원 모의고사도 아니고 이걸 내가 해설 강의를 하거나 자 이런 식의 TCC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오해와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주고 자 고3 현역이 되어서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영어가 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전략적인 도구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자, 나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 이 TCC를 계속 지금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고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잘 공부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문제풀이 5가지부터 할 거고 9월 학력평가 대비해서 즉 6월에 나타난 결과를 약점을 9월에 자,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9월에 또 시험을 본다는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그냥 11월에만 볼 거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11월에 가서 당연하게 나올 거라고 믿었던 영어에서 1등급이 안 나와서 패닉에 빠져버리는 자, 이러한 이 수험생들이 많으실 거고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생들이 할지라도 문제를 다운받아서 반드시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라든가 자, 이런 TCC를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와 수강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당부사항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5위부터 들어가요. 5위부터. 오답률이 62%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은 틀렸다는 얘기죠. 정답률이 지금 38% 해당되는데 삽입 문제. 이건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삽입 문제, 문장 순서 배열이죠. 미안합니다. 순서 배열 문제에 대해서 삽입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순서 배열 문제에 있어서 단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문장 해석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논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자, 순서, 삽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시사. 지시사가 뭐야? this, that. 복수면 이제 these나 those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관사, the. 그리고 대명사의 문법적 선호관계. 뭔지 알겠죠? 뭐가 앞에 나와야 그 다음에 this나 that을 받을 거 아니겠니? 그리고 명사가 처음 등장해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개라는 동물은 충직한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말이 아니고선 뭔가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그 명사, 이런 의미의 정관사 더는 제일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대명사를 받아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연결사의 논리적 선호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연역적 논리죠. 연역적 논리. 자, 연역적 논리라고 하면 영어에서 일반적 진술 나왔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 진술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추상적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 진술로서 또 뒷받침을 꼭 해줘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글의 결국 일관성이란 말은 결국 조리, 말하자면 논리예요. 그렇게 자,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제대로 조리 있게 논리가 바로 서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쓰기 능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게 바로 순서와 삽입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걸 꼭 바탕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부터 똑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To learn about the nature and location of memory. 기억의 속성과 기억의 위치에 대해 알기 위해서 1940년대 과학자들은 그들의 조사를 시작했어요. 기억에 대한 조사인데 in the most obvious place. 가장 명백한 부분. 기억에서 가장 명백한 부분이 뭘까요? Within the cells of our brains. 우리의 뇌 안에 세포 안에 있는, 즉 우리의 뉴런에 대한 거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These interconnected webs하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주어진 문장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거미줄망과 같은 것. These로 받을 이런 interconnected webs에 대한 언급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A번부터 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Researchers eventually turned their search for memories to 뭐가? Wiring between neurons rather than within the cells themselves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자들은 결국 기억에 대한 그들의 탐색을 어디로? To the wiring between neurons rather than within the cells themselves. 뇌 세포 그 자체 내부라기보단 바로 뉴런들을 연결하고 있는 쪽으로 기억에 대한 그들의 탐구를 전환을 했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문장에 있어서 뇌 안에 있는 세포 내부에 대한 조사부터 기억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이 되지 않은 채 곧바로 뭐로? 뉴런 사이의 그런 연결관계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 이러한 주어진 문장에서의 일반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뇌세포에 대해서 어떤 지금 뇌세포 내의 뉴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부터 먼저 나오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뭐로? The wiring between neurons. 뉴런 자체가 아니라 뉴런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갔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B번도 먼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많은 오답이 B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버렸죠. They가 누굴 가리켜요? They라는 테마에서 누굴 가리켜요? 바로 여기 Scientists in the 1940s가 되겠죠. 자, 1940년대 그 과학자들은 cut parts of rats' brains. 쥐의 뇌 일부를 절개해서 trying to make them forget a maze. 어떤 미로에 대해서 그냥 정상적인 두뇌로서 인식했던 것을 까먹게 만들려고 그치? 뇌의 일부를 절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과학자들은 발견했는데 it didn't matter what part of the brain they chose. 자, 그들이 쥐의 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했는지 그건 중요치 않더라 이거야. 뭔 말이냐면 the rats never forget. 뭐 우리로 말하자면 전두엽이든 측두엽이든 후두엽이든 어디에 뇌의 일부분을 절개를 해내더라도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쥐는 절대로 한 번 익힌 미로에 대해선 놓치지 않더라 이거예요. 뇌를 잘라내더라도 미로를 다 알아 찾아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1950년이 돼서는 the researchers gave up. 포기를 한 거예요. 뭘 포기했어? 자, 이렇게 뇌의 내부, 뇌세포의 내부, 뉴런에 대한 건 연구는 포기를 한 거야. concluding that.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Memory must be somewhere else. 기억이라는 것은 뇌세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이런 식으로
wiring between neurons rather than within the cells themselves. 뇌세포 내부 그 자체보다는 뉴런들 사이에 연결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치? 인터커넥티드 웹스란 말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C번에서 당연히 B번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each of the 100 billion neurons in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있는, 자, 빌리언이 10억인데 거기다 10단위가 붙으면 100억이 될 것이고 100단위가 붙으면 1000억이죠. 1000억 개 정도 있는, 우리의 뇌에 1000억 개 정도 있는 뉴런에 있어서 각각은 is connected to 7,000 other neurons. 다른 뉴런들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In a dense web of nerve fibers. 자, 이렇게 신경 섬유의 아주 조밀한 그러한 거미줄망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미줄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바로 뉴런들이 intricately 복잡하게 involved in our memories. 우리의 바로 기억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읽을 필요가 없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시피 이런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뭐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지시 형용사 복수로서 this의 복수로서 these라고 쓰인 거, 그리고 여기서 they가 누굴 가리키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연구에 있어서 뇌세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뉴런들 사이의 그런 연결 관계로 기억에 대한 탐색을 전환을 시켰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왜 이런 식으로 연구의 초점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어요. 설명 듣고 나서 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으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틀렸을까요? 평소에 논리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평소에 연습되지 않은 논리가 시험 볼 때 갑자기 튀어나오겠니? 시험 볼 때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논리적인 연습을 이렇게 해줘야만 잘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 순서별 문장 살펴보면 계속해서 최고 오답 유형에 빠짐없이 상대평가에서 들어왔지만 절대평가에서도 계속해서 이건 고난도 문항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휘가 어려워서 문장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 능력, 사고 능력이 부재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평소에 독해 문제를 풀 때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대충 이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거다 하는 확신을 갖고 지문 내에서의 추론 근거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정답 찾기 논리 훈련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내가 선택 비율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놨으니까 이 선택 비율을 보고 왜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시험을 본 사람들은 시험을 본 자신의 그러한 오답 선택대로, 시험을 또 보지 않고 해설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 입장에 서서 이러한 통계치에 대해서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장문 독해 많이 틀리고 있어요. 특히 제목 문제보다도 장문 빈칸이 많이 틀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패러그래프가 좀 단일하게 주어졌는데, 자, 일단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요 후반부 요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빈칸을 봤더니 this told me 하고 주어졌어요. The real issue. 자, 이것은 나한테 말해 주었는데 진짜 문제는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의 블랭크였다 하는데, 뭔가 불이 났네요. 또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자, this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직전의 문장을 봤더니 oddly, 이상하게도 대조적으로 He did not seem troubled by the question, Did you set the fire? 당신이 불 질렀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선 뭔가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질 않았대요. 자, 그의 진짜 문제는 화재가 났던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 하는데, 우선 빈칸이 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이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He was questioned further. 그는 더 추가적인 신문을 받았어요.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리고서는 결국 그는 시인을 했어요. Leaving his post. 포스트가 뭐겠어요? 원래 기둥이란 뜻인데 자신의 근무지를 또한 포스트라고 하죠. 그의 여친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의 여친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의 여친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났는데 불행하게도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arsonist. 모른다고 해도 뜻이 주어졌어요. arson. 공학교도 방화범들이 알겠어요? 들어온 거예요. 그 지역으로. 어떤 지역이냐? should have pp 하면은 뭐 했었는데 안 했을 거는 거지? 그가 보초를 쓰고 있는 중이었어야만 했을 그 지역으로 들어온 거고 들어와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화범들이 들어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the guard's eye blocking behavior 자, 그 guard의 eye blocking 행위는 자, 눈을 차단하는 행위 자, 뭔지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통찰력, 필요한 통찰력을 주었는데 뭐 하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이냐? To pursue a line of question that eventually broke the case open. 자, 케이스란 말이 사건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한 사건을 깨서 연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해결하다가 되겠죠. 해결하도록 해주는 일련의 질문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 줬다. 자, 뭔지 eye blocking behavior에 대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 사람의 뭐가 진짜 문제였었느냐.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eye blocking behavior가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일단 대략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추론 근거를 통해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런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점이었다는 걸 알 것 같은데 근데 eye blocking behavior에 대한 개념이 좀 낯설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싶으면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확인을 또 해보죠. eye blocking is a non-verbal behavior. 그러니까 이 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글의 주제는 eye blocking behavior가 되겠죠. 그럼 block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막는다는 뜻이에요. 배구에 있어서 상대편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릴 때 최소한 2명 정도가 폴짝 뛰어 올라서 그 스파이크를 막는 행위를 우리는 블락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눈을 가로막는 행위 뭘까 이게? 이건 non-verbal behavior, 비언어적인 행동인데 that can occur when we feel threatened or don't like what we see. 자,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싫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행위인데 squinting, 자, squinting이라는 단어를 알면 좋을 텐데 주석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쫄지 말고 무시하세요. closing or shielding our eyes, 이건 알잖아.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눈을 shield하는 거야. 아, shield 몰라? 쉴드 친다고 하잖아. 쉴드란 말은 방패죠.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 거야. 아, 이게 아이 블락킹이구나. 그렇잖아. 뭔가 끔찍한 광경을 볼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걸 아이 블락킹이라고 하나 봐. 그런데 그거는 we have evolved, 우리가 발전시켜온 그런 행동들인데 to protect the brain from seeing undesirable images.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뇌가 보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as an investigator, 내가 수사관으로서 I used eye blocking behaviors. 나는 이런 눈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to assist in the arson investigation of a treasure hotel fire in Puerto Rico. 페르토리코에서의 비극적인 호텔 화재에 대한 방화 수사를 돕는 데 있어서 a security guard, 경비원 하나가 came under immediate suspicion, 즉각적으로 의혹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the blaze broke out. blaze란 말은 화염, 불꽃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불이 난 것에 화염이나 불꽃이 발발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where he was assigned. 그에게 할당되어진 지역에서. 그래서 one of the ways we determined he had nothing to do with starting the fire. 여기까지 이제 원이라는 주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그 화재의 시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결정을 내리게끔 해준 방식, 결정을 내리게끔 한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는 was by asking him some specific questions. 자, 그 사람한테 몇 가지의 특정한 질문을 하는 것에 의해서였는데 뭐에 관한 질문이었느냐? as to, 뭐뭐에 관한 이런 얘기죠. where he was before the fire, at the time of the fire. 화재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화재 중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뭘 물어봤느냐? whether he or not he set the fire. 그가 불을 질렀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물어봤는데 자, 매번 질문 끝에 I observed his face. 나는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왜? For any telltale. telltale 하면 이야기를 말해주는 이런 뜻이니까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자, 그런 eye blocking behavior에 대한 징후들을 살펴보려고 he blocked his eyes. 자, 그는 그의 눈을 블락했는데 막았는데 언제? When questioned about where he was when the fire started.
화재가 시작됐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움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동요가 된 거야.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가 불 질렀니?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선 전혀 이러한 아이 블락킹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나한테 알려준 바는 뭐냐?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었느냐? 화재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바로 진짜 문제라는 걸. 바로 뭐에 대해서? 화재 났을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위치와 자리나 장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감정, 판단, 위치. 3번이 답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건 스토리텔링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블락킹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쭉 한번 우리가 통독을 해본 건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Why did the man set a fire? 불 안 질렀어요. Factors interrupting eye blocking. 아이 블락킹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아이 블락킹을 왜 하는지야. 아이 블락킹 reveals hidden information. 그쵸? 아이 블락킹이 감춰진 정보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거죠. 뭔가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 블락킹을 안 하고 있다면 거짓말 안 하는 거고 뭔가에 대해서 아이 블락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움찔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준다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고 Strategies to hide eye blocking behaviors. 자, 이렇게 눈을 차단하는 것의 그러한 행위를 감추는 전략들. 아니죠. 아이 블락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자,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는 전략 말이 안 되고 hiring a security guard to protect a building.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원 고용하기. 자, 이건 또 오버죠. 그치? 자, 그래서 3번이 답임을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상당히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한 40분의 빈칸 추론 문제까지 끙끙대고 있는데 자, 이제 5분 남았다. 마무리.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모든 피가 다 머리를 솟구치는데 심장은 벌렁벌렁 거리면서 시간은 부족한데 아직도 할 거는 많고 아까 하다 안 돼갖고 남겨놓고 또 빈칸 추론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마구마구 찍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41번, 42번에서 논리적인 장문에서 주어지는 빈칸은 빈칸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빈칸을 해결하기 위해서 빈칸 문장 똑바로 잘 읽고 추론 근거를 잘 파악해 놓으면 대개의 경우는 지문 전체에 대한 대입하기 주어지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자, 통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목 문제에 대한 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단일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으면서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사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블락킹이라는 낯선 개념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 읽어봐야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선택지별로 선택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것이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최고 오답 3위로 가는데 오답률 67%, 그러니까 정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당연히 빈칸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빈칸부터 먼저 읽으려고 했는데 빈칸이 그냥 세 번째 문장이 주어졌으니까 인트로 토픽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큰 범위, 넓은 범위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트로덕션,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좁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화제, 중심 화제를 제시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처음부터 보세요. 과학에 있어서 we can never really prove. 과학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a theory is true. 한 이론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All we can do in science, 우리가 과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is use evidence. to가 빠져 있는 거야. 자,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서 투부정사의 to는 언제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To reject a hypothesis. hypothesis 뭐가 돼요? 가설이지. 어떤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과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란 없죠. 다만 지금 과학에서 우리가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그것이 틀렸음을 아직까지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저 무슨 천동설, 지동설에 대한 해프닝에서부터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 지금까지 깨져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 돼. Experiments never directly proved. 실험은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입증 못 해줘요. 어떤 이론이 옳다는 것을. 실험이 하는 모든 건 다만 뭐냐? 여기서 또 역시 투가 빠지는 거야. Provide indirect support.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할 뿐인데 by rejecting all the other theories. 다른 모든 이론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존의 이론 딱 하나가 남을 때까지. 이래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잘못된 데이터를 이용한 걸 시인할 때까지. 아니죠. Researchers document their methods. 연구자들이 그들의 방법을 기록할 때까지. People go back to their original hypothesis.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의 가설로 넘어갈 때까지, 되돌아갈 때까지. The theories can be explained in words. 이론들이 말로서 설명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아니라 only one likely theory remains. 단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이 남을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뒤에 이어지는 예시를 보고 여기까지만 해서 사실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예시를 이어보고 확인해 볼까? 예를 들어서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Evolution is only a theory. 진화론은 단지 이론일 뿐이야. Science has never proved it. 과학은 진화론을 전혀 입증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떤 이론도 입증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것을 이론으로서 폐기 처분해 버릴 만한 그러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야. 이해됐어요?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과 질량, 불변량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시간이나 질량조차도 변화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게 된다니까. Well, that's true. 맞는 거긴 한데 but only in the sense.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뿐이다. Science never proves that any theory is positively true. 과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론도 긍정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만 진화론이 증명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the theory of evolution has assembled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data proving that other competing theories are false. 바로 이 부분이지. 이건 요거 인트로 토픽만 하더라도 인과관계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를 요한다면 이거죠. 진화 이론은 has assembled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data. 엄청난 양의 설득적인 데이터를 끌어모아 왔어요. Proving that other competing theories are false.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다른 경쟁적 이론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창조론이 되겠죠. 그치? 바로 이걸 결정적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 실험이라는 것은 결코 직접적으로 어떤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실험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접적인 지원만 할 뿐인데 그 이론 말고 다른 모든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만 남겨놓는 거지. 이건 빈칸만 똑바로 이해해도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질문의 추론 근거를 확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though it hasn't been proved. 진화론인 것이 압도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지만 evolution is the bad theory. 최선의 이론인데 that we have to explain the data we have.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최선의 이론인 것이다. 명확하게. 자, 추론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세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고 인트로 토픽 구조이고 사실 이건 빈칸만 똑바로 잘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다시 봐봐. 신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실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인데 그거 말고 다른 모든 이론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러니까 딱 다른 모든 이론들을 거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옳다고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의 이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를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들고 있었던 거고. 알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고 오답 2위. 그렇죠. 문장 삽입이 빠지지 않겠지. 주어진 문장 보자. Nevertheless라고 하는 연결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역접이죠. The productivity ga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산성 격차는,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한 격차가 앞에서 나와야 되겠네. tends to widen, 넓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면 man dominate the use of the new equipment. 남자들이 새로운 장비에 대한 사용을 지배하고 또 현대적인 농경 기법에 대한 것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럼 생산성의 격차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지금 남성리가 나왔으니까 성별 간에 있어서의 농업 생산력에 대한 격차가 되겠네요. 그럼 nevertheless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뭔가 남녀 간의 생산성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뭔가 가능성의 제기나 추정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남녀 간의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격차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근거로 제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격차는 예상과는 달리 줄지 않고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야 역접을 연결이 되겠죠. 들어갑니다. 본문. In primitive agricultural systems, 원시적인 농경 시스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농업 노동력에 있어서의 격차, 그것은 is roughly proportional to the difference in physical strength. 육체적인 힘의 차이의 대략 비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agriculture becomes less dependent upon human muscular power. 농업이 인간의 근육의 힘에 덜 의존적이 되어 가면서 그러한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남녀 간 두 개의 성별 간의 차이점은 might be expected to narrow,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번 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this is far from being so. 자, far from 하게 되면 never의 뜻이죠. 절대 놓치면 안 되지. 자, 그럼 구문에서 우리가 전부 다 배웁니다.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자리는 못 들어가죠. 그렇게 예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3번 자리에 들어갈까? 근데 중요한 건 3번으로서 오답이 나올 수가 아주 많은 오답이 나왔잖아. 봐봐. 그러나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한 번 여기서 역접이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예상과 기대가 어떻게 어긋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It is usually the man. 보통은 남자들이야. Who learn to operate new types of equipment while women continue to work with old hands. 자, 새로운 유형의 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건 보통은 남자들이야. 반면에 여자들은 그냥 자 기존의 그런 손으로 쥐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 그렇다고 4번에 들어갈까? 아니죠.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역접으로서 이끌려면 분명히 이러한 남녀 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 일단 이 1번 문장 다음에 나오기는 했지만 2번에서 한 번 역접을 했기 때문에 2번에 못 들어갔었던 거예요. 자, with the introduction of improved agricultural equipment. 자, 이렇게 개선된 농기구의 도입으로 there is less need for male muscular strength. 사실 남성의 근육의 힘은 덜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지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지만 주어진 문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산성의 격차는 넓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cours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 노동 생산성은 남성의 노동 생산성과 비교해 볼 때 변함없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으로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기가 너무나 쉽지만 봐봐. 한 번 여기서 nevertheless란 말 자체가 역접인데 역접을 해놓고 또 역접을 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안 되잖아. 작년 9월에도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2번을 답을 해놓고 왜 2번이 틀렸을까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역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없이 또다시 역접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역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 주어진 내용이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경우에 있다는 얘기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는 자 개선된 그런 농기구의 도입을 통해서
남성의 근육의 힘은 이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추론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되고 이건 연결세의 논리적 선후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었는데 이번 제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주어진 문장도 역접 연결서로 시작되고 있는데 2번 문장도 역접 연결서로 시작돼서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3번 문장도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3번 문장에 이어서 4번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주어진 문장과 역접 대조가 될 수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알겠죠? 정말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2위에 해당되죠. 그럼 1위가 궁금한데 가보면 자, 빈칸 추론에 되게 삽입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자, 빈칸부터 먼저 읽어본다. 이것도 좀 말 장난하듯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야 돼. And so, 그래서 while moving up in life, 삶에 있어서 위로 이동을 하면서 즉 삶에 있어서 뭔가 삶의 질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향상되면서 we fall into the fantasy, 우리는 이런 환상에 빠져들게 돼요. 환상이라는 것은 이 현실과 다른 것이 되어야 되겠지. 요렇게 요러하리라는 환상에 빠져들지만 실제로 it's unlikely. 그런 환상은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왜 이것부터 먼저 알겠죠? 빈칸이 후반부에 있으면 먼저 후반부의 추론문부터 잡아야 돼. Downgrading to a smaller home for instance.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한 추론문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 다운그레이드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등급을 올리는 거고, 그치? 다운그레이드요. 등급을 낮추는 거지. 보다 작은 집으로 등급을 낮추는 거. 뭐 이를테면 40평대 살고 있다가 20평대로 사는 거. 이건 experienced as a loss, 손실로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it is psychologically painful,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we are willing to make all kinds of sacrifices, 우리는 온갖 종류의 희생을 기꺼이 하고자 한다. In order to avoid such losses, 그러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말하자면 잘 나가기 이전으로 찌그러지는 걸 손실로서 받아들이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희생을 다 기꺼이 할 것이라는 얘기니까 이거와 상대적 개념의 환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좀 디그레이드 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어떤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냥 충분히 감당해낼 것이다. 이렇게 돼야 이게 역접으로서 현실과 상대적 개념의 그러한 환상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Purchasing a house is always profitable. 집을 구입하는 것이 항상 이익이 된다. Everyone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모든 사람은 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뒤에 내용과 지금 역접이 돼야 돼. We are able to deal with the loss of faith. 우리는 신뢰의 상실. 상실이라는 말이 주어졌지만 지금 신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We can always return to the previous state. 우리는 항상 이전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타지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판타지에 못 빠져. 이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거야. 기꺼이. 그런 얘기니까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5번은 볼 것도 없고. 확인해 볼까? There's a known cure for the ills of ownership. 소유권에 대한 병폐에 대해선 어떠한 알려진 치유책도 없대. 뭔 말일까? 아담 스미스, 국부를 쓴 아담 스미스가 그러듯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엮여져 들어와 있는데 weave, woven입니다. 그러나 being aware of it might help. 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소유권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Everywhere around us, 우리들 주위에 어느 곳에서든 we see the temptation, 우리는 유혹을 보게 되는데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혹. By being a large home, 더 큰 집을 사고 또 세컨 카를 사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두 번째 세컨 카를 사고, a new dishwasher, 또 새로운 어떤 식기세척기, 뭐 잔디 깎는 기, 기타 등등 이런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도처에 나타나죠. 하지만
Once we upgrade our positions. 우리가 일단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we have a very hard time to go back down. 우리는 한 번 올라가면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이제 정말 맨날 먹을 돈이 없어갖고 컵라면만 하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이제 어느덧 돈을 벌어갖고 내가 한 끼에 뭐 10,000원, 20,000원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당연한 거야? 난 10,000원, 20,000원짜리를 먹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혹여라도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지게 된다면 난 예전에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못 돌아갑니다. 인간은 거기에 길 들여진다는 얘기야.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 다시 한번 이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Ownership simply changes our perspective. 뭔가를 소유를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moving backward to our pre-ownership.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손실이냐면 we cannot accept.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뭔가 향상이 될 때 이런 환상에 빠져들게 돼. 어떤 환상?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못 돌아간다. 손실이기 때문에. 알겠죠? 대체 지문 내에 충분한 추론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어휘가 어렵거나 구문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이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역시 아주 간절하게 추론 근거가 무엇일까에 여러분들은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추론 근거는 지금 뒤에 나와 있지만 이걸 통해서 100%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처음부터 통독을 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것도 이어지는 문제에서 추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직접 문장과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 알고 문장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추론 근거까지 찾아냈지만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적 독서량과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는 상태니까 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영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런 킬러 문항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정말 난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데. 근데 그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뭐냐면 너무나 어릴 때부터 책을 읽은 양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야. 알겠죠? 그럼 그건 영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하는 이러한 필요 충분한 만큼의 설명조차를 이해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어 영역에서부터 국어 영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어 비문학 독해와 영어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게 국어 문제를 풀 때에도 비문학 독해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라든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건 지문 내에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첫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문 내의 근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와 함께 철저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제발 영어 성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영어 성적이 안 나온 건 단어를 몰라서다. 아니면 문장 해석이 부족해서다. 그것도 중대한 원인이지만 그걸 해결하면 그럼 점수가 수직 상승을 하고 90점 넘어서 절대평가 1등급이 되고 만점으로 진행해 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어휘력과 아무리 대단한 문장 해석력을 갖고 있어도 논리적 사고 훈련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85점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해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죠. 원어민한테 한국 수능 영어 영역을 풀어보겠더니 만점이 안 나온다. 한국 수능 영어 영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데려다 놓고 그래? 너 그럼 국어 영역 한번 풀어봐. 너 기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말 똑바로 잘할 거 아니야. 다른 일반적인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을 거 아니야. 너 한번 국어 풀어봐.
진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기자들 다 모아서 같이 한번 가둬놓고 국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결과는 절대 만점 안 나옵니다. 확신합니다. 알겠죠? 물론 만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점 나올 만한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는 기사 쓰지 않아요. 그러면 난 얘기해 주려고 기자한테. 봐. 너 대학교까지 잘 받은 교양 있는 원어민이지? 직업도 말을 사용하는 글을 쓰는 기자지? 그런데 봐. 너 지금 한참 논리훈련 많은 이 시점에서 필요가 없어서 벗어나 있으니까 어때? 국어 만점 맞기 힘들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영어 영역에서 경우에 따라 원어민이 만점이 안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논리가 필요한 거고 그 논리를 갖다가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어와 함께 동반 상승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대적 텍스트량이 독해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게끔 강의를 통해 좋은 컨텐츠를 통해 끌어올려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도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자 그거는 영어만 갖고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국어와 함께 동반 상승이 될 수 있게 차분하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거 다 해결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향후 여러분들이 6월 이후에 9월을 본다는 정상적인 그런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9월에도 시험을 안 본다고 한다면 이제 11월까지 좀 늘려 잡아도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9월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8월 말까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자 실제 11월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요 시점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서울에 살아서 안 봤다고 할지라도 이대로 잘 지켜주고 그런 다음에 9월에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갖도록 할 테니까 무료 특강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그때부터 11월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11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또 역시 실제 기말고사를 끝내고 겨울방학을 보내며 봄방학까지 포함을 해서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이런 시기별 로드맵을 적어도 2, 3개월 단위로 굵직굵직한 시험 단위로 지속적으로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그대로 잘 쫓아오도록 하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먼저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5등급 이하다. 넌 영어에 대해서 마땅히 되어 있어야 될 고등학교 2학년 상반기 성취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야. 겸허하게 인정해. 그냥 내신을 잘 보는 데는 그 급해 왔던 거야. 1세치 영문법을 통해 내가 하는 문법 강의 중에 가장 짧아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건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법에 대한 체계를 빨리 세우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구문을 통해 천일문 기본을 끝내서 해석에 대한 완벽한 토대를 기초 토대를 만들도록 하세요. 내신 또한 내신에 집중해. 내신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 너는 수시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해나가야 돼. 지금 겨우 2학년에 1학기 그것도 중간고사만 끝나 있는 상태야. 앞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 충실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법과 스타트를 곧바로 이어서 하세요. 문법에 대한 토대를 닦았으면 수능에서 중요한 어법이 뭔지에 대해 정확하게 조감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 그러면서 구문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천일문 핵심을 현강으로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3, 4등급은 자 리딩 스킬스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3, 4등급이 나온 건 난이도가 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대평가로서 원 점수를 컷으로 해서 등급을 낸다고 한다면 이건 1등급 컷이 93점을 넘기 힘든 꽤 난이도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만 나타나고 있지만 자 그런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어력은 되어 있으나 수능용 사고를 기반으로 한 독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형 리딩 스킬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도약편을 여러분들 수준에 지금 딱 적합하게 맞는 거니까 해결을 하고 자 천일문 핵심 마찬가지로 요 시점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 개강을 할 테니까 이걸 잘 활용해 주세요. 자, 내가 현강을 통해 인강을 제작하고 있는 건 그때의 시점에 따라 자, 최적화된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사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3, 4등급으로서 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신규 학생이라고 한다면
세듀 종합영어부터 분량이 좀 길지만 이때까지 여름방학까지 해서 쭉 왜냐면 80강 분량이거든. 자, 그거를 또 교재도 두껍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돼.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언제든 시점이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자, 1, 2등급이라고 한다면 신규 학생인 경우는 리딩 스킬 도약편부터 하세요. 내신 기간 동안 내신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천일문 핵심으로 마찬가지로 넘어가주면 돼. 그리고 기존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일 때니까 자, 천일문 완성편 스튜디오 버전으로 넘어가고 스튜디오 버전은 이제 전 문항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강 버전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1개 문장 다 해주는 걸로 하세요. 그런 다음에 리딩 스킬스 101 지금 지난 겨울에 개강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를 가지고 뭐 내신 기간 동안 당연히 충실한 상태에 있어서 이게 두 개가 분량이 많으니까 8월 말까지 이어가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6월에 거둔 성적을 1등급이라면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가고 아니면 딱 90점 턱걸이 1등급이었다면 95점 이상으로 아니면 만점을 지향하는 정도로 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방심하고 이제 영어나 손 놔도 돼 하고 수학 공부만 미친 듯 하고 있다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돼요. 감각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각 유지와 함께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절대평가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구문과 최고 수준의 이러한 독해의 난도에까지 자 이제 적응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등급이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1등급 진입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모의고사를 안 보고 9월에도 학교에서 볼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로드맵대로 따라와 주도록 하고 9월에 가서 또 문제를 가지고 이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11월까지 해야 될 사항 또 11월에 또 겨울방학에 들어가서 해줘야 될 이런 로드맵을 시기별로 제시를 해줄 때 그걸 그대로 잘 쫓아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세듀의 컨텐츠와 나의 강의를 믿고 가겠다고 한다면 네 맘대로 뭔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인강 수강을 하게 되더라도 자 반드시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직접 상담과 멘토링을 받고 나서 제시된 방향성을 그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제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이것저것 막 찝쩍거리지 말고 알겠죠?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그냥 인강만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나 공부를 해서 그냥 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누적돼 왔는데 왜 쓸데없이 이것 기웃 저것 기웃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논리적 사고가 정연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좋고 왜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 절대평가 영어라고 한다면 인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역시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잘 신뢰하고 제시해주는 방향성을 그대로 쫓아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거고 당부사항 다시 여러분들한테 띄워놓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절대평가 1등급 없는 거 이제 시험 보고 알았지. 이번 6월 모의고사 안 본 학생들은 몰라요. 그냥 아직도 1등급 90점만 넘기면 되니 그걸 못해? 못해. 풀어봐. 시험 안 본 사람들은. 절대평가일 뿐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가 방식만 절대평가로 바뀐 거야. 난이도 작년 실제 수능 0.48% 1등급이 만점자가 그리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아직 공식적인 평가원에 이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지만 1등급 컷이 오히려 작년 수능 94점인 것보다 1점이 떨어져서 93점인 것으로 보아 만점자의 비율은 0.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평가원에서 뭘 보여주는 거야? 애들 2015학년도에 수능 쉽게 출제했더니 완전히 개판돼갖고 작년에 6월, 9월도 10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는 걸로 해서 거기다 또 절대평가한다고 또 맞물려서 했더니 전국적으로 영어를 그냥 거저먹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역시 패착이긴 했지만 영어를 정상적인 난이도로 돌렸던 거예요. 2016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에서. 그리고 그게 어려워진 게 아니라니까 정상으로 제재를 잡아온 거야. 그러면서 금년 6월에도 평가원에서 왜 그렇게 출제했겠습니까? 난이도가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난이도야. 93점, 94점. 그러니까 95점이 넘지 말아야 될 1등급 컷은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잘 출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금년 수능 쉽게 출제했다간 전국의 고2들은 절대 용어 안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만 상대에서 절대로 바뀌었을 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요구하는 만큼의 영어 실력은 꼭 해줘야 된단다라는 거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현직 교사들은 압니다. 쉽게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난이도마저 쉬우면 애들 영어 공부 안 하고 대학 가서 그 영어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걸. 다만 그냥 막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안쓰럽다고 해서 평가 방식을 영어부터 해서 바꿔준 것에 불과하지 영어 자체를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착시현상에 빠져있는 그런 수험생들한테 경종을 울리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야 할 것을 꼭 해야만 1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시기별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가장 의답게 가르쳐주면서도 절대평가에서도 반드시 1등급이 나오게. 왜 1등급이 나와야 되는지는 내가 이전 TCS에서 충분히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알겠죠? 꼭 1등을 목표로 해서 제대로 해나갑시다. 그렇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적정량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다른 과목의 밸런스를 흐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특히 제도가 바뀔 때에는 여러분들이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라 그게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회를 또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이제 루저가 되게 되고 그런 루저가 돼서 자기가 재수없는 이런 세대에 걸렸다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발 자 그러한 엉뚱한 상황이 처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또 여러분들이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이러한 TCS를 통해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